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왜 이렇게 기침이 갑자기 나오죠? 네. 이 센스. 네, 요즘 감기가 맞습니다. 또 유행한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침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이호영 아나운서가 그때 얘기를 했는 네, 것 같은데. 김치도 우리 모두의 것이죠. 그렇죠. 김치. 네. 그거를 놓치지 않고 네. 또 그걸 그렇게 가장 좋아하시는 김치가 네. 가장 좋아하시는 김치가 뭘까요? 뭐 다 좋아하는데 네. 지금 일각의 평이 제가 요새 계속 이우영 아나운서한테 밀리고 있다는 평이 있어가지고 이거 언제 한번 훅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저를 마치 그 대한민국 대표팀이 요르단을 보듯이 저를 보시는 거죠. 하지만 제겐 이제 알타리무 이런 게 있는 이런 무기들이 있는 요르단을 거죠. 보듯이 보면 저도 손가락이면 붕대라도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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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내가 어제 클린스만 감독, 내가 독일 친구랑 이 화상 통화를 하는데. 네, 슈피겔 인터뷰. 슈피겔이 아니고 뮌헨 대학 교수한 네. 친구예요. 근데 얘가 그러더라고. 그 클린스만이 잘하면 그러니까 독일은 FC인데 FC 바이엘은 뮌헨으로 또 이 감독으로 갈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 모양인데 독일에서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제 경질됐다라는 소식을. 예?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독일 사람들은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독일 사람들은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에서 경질됐다는 건 관심이 있는데 클린스만 감독 자체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큰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는 김민재 선수가 그만 고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민재 선수가 거기 있죠. 네. 예. 김민재 선수야 뭐 바이에른 뮌헨에서 잘 뛰고 있죠. 네. 예. 그리고 참 아버님이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시거나 그러실 나이는 아니죠 아직. 그래도 꾸준히 관리는 하시죠. 네. 그걸 관리하는 것과 병원에 가는 것하고는 다르죠. 뭐 특정 지병으로 다니시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요새 이 병원 가는 것 때문에 참 여러분들이 불평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사실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 이게 의사의 수급이 이게 부족할 것이라는 일종의 통계적 수치에 입각해서 전 정권도 사실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의사분들이 이런 그 강경 투쟁에 나서게 되면 사실 이게 좀 보는 사람들이 되게 안타까울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분들이 저는 거의 99%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더 이상 문제가 커지지 않게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좀 그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참 있는데 이게 좀 걱정은 돼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뭐냐면 간호사 협회에서 간호사가 의사분들의 대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법적인 미비가 됐기 때문에 괜히 했다가는 이게 또 법적으로 소송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법적인 정비를 어떻게 정치권에서 빨리 좀 해주지 않으면 제가 볼 때에는 그 어떤 거기에 따른 손해는 국민들한테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꾸 목이 메네. 예. 참 그리고 이제 오늘 제 패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나 뭐 이런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고요. 의견 있으신 분들 뭐 병원 의사들의 파업도 좋고 우물정 0945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의견 대신 방송에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자 이제 공천을 앞두고 전국 소식들 다뤄볼 텐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당 지지율 상승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한국갤럽이나 다른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면들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가지 여론조사를 살펴볼 건데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15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고요.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상승한 37%를 나타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포인트 하락한 31%로 나타났고요. 이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내였습니다. 또 CBS 노컷뉴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15일부터 1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국민의힘이 44.3%, 민주당이 37.2%였는데 여기서의 격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오차 범위 밖이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어렵고 우리가 아직도 민주당을 쫓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 국민만 바라보고 뛰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께서 어쩔 수 없어서 찍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서 진짜 사랑받고 싶다면서 아직 멀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언급은 전국적인 당 지지율을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앞서는 것 같지만 총선 승부의 핵심인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의 우세를 장담하기 어렵거나 여전히 열세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43.4%로 민주당 35.8%보다 우세지만 경기 인천에선 38.4%로 민주당 42%보다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처음 이 비대위원장은 수락한 즈음에 국민의힘의 처지는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였다. 투스트라이크라고 말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그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최근 지지율 상승세에 도취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기강잡기 의도로도 읽히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여론조사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15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조사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3.7%였습니다.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해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을 했고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 의뢰로 15일부터 1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으로 대상으로 한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조사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6.6%였습니다. 이런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려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야, 감사합니다. 당께 괜찮아요. 네. 뭐 우리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게 세상 아니겠어요. 네. 예. 총선을 앞두고 이 지지율 상승세라는 건 국민의힘 입장에서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론조사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서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각 나오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이 나름대로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지금 말씀드린 한국갤럽과 KSOI의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에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게 저는 사실 뭘 주목하냐면 설 민심 직전에 뭐가 있었어요. 자, 퀴즈입니다. 설 민심 직전에요? 설 민심 또 10이야. 설 전에요. 설 전에. 설 전에 대한민국 대표팀이 아시안컵 4강에서 탈락했습니다. 그게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예, 그런 분노가 있었고 또 하나는 윤 대통령이 대담이 있었어요. KBS와. 그렇죠. 네. 근데 그 대담에서 뭐 사과가 미흡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 설 지난 다음에 설 민심들이 다 녹여낼 수 있는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저 한국갤럽 여론조사도 오르고, 그죠? 그 다음에 저 KSOI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고, 국민의힘 그 지지율도 상승세에 있고,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설 민심이 사실은 민주당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고 대통령의 대담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사과 문제가 그렇게 크게 대두되지 않고 오히려 김건희 여사 문제의 약효가 이제 서서히 떨어지고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권 심판론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권 심판론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데 가장 중심 소재가 김건희 여사 문제였었는데 이게 약효가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문화일보 의뢰로 엠브레인 리퍼블릭이 지난 2월 4일부터 5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해서 6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것도 역시 중앙선거 그렇죠.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총선의 성격이 정권 심판론이다가 38%, 운동권 청산론이 30%, 거대 양당 심판론이 16%였어요. 이게 이 수치가 그러면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뭐 정권 심판론이 8% 넘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천만에 이게 정권 심판론이 선거 구도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50 정도 나와야 돼요. 거기에다가 이게 8%포인트 차이거든요. 운동권 청산론하고.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당연한 전략인데 이 전략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한국갤럽과 KSOI 여론조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왜 그랬을까? 선거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 얘기는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하나는 좋은 것 같은데 전 골프를 안 쳐서 모르는데 뭐 박 전 원장께서는 많이 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골프하고 정치는 고기를 드는 순간 망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 전 맞다고 생각해요. 박 전 원장의 얘기.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은 엄살을 떨 때지 자기가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막 거기에 자부심에 하고 막 자만심에 도취될 때가 아니거든요. 당연히 고개를 숙여야 하고 아직은 멀었다라고 겸손 모드로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발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 관련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4월 총선 지역구 후보 면접을 끝냈고요. 일부 지역 단수 추천과 경선 방침을 발표하면서 1라운드가 종료가 된 건데 오늘 기준으로 국민의힘은 신청자가 있는 243개 지역구 중 84개에 대해서 단수 추천, 또 3개는 우선 추천, 45개는 경선을 각각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이 아직 보류된 지역구는 111개인데요. 공천 심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화약고는 아직 건드리지 않았다 이런 평입니다. 앞으로 본격화할 현역 의원 컷오프가 기다리고 있는데 특히 텃밭인 영남권 현역 의원의 교체율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컷오프가 결정된 현역 의원은 최영희, 서정숙 의원 2명뿐인데 두 사람 모두 비례대표여서 지역구 현역 컷오프 사례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전국을 당세에 따라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현역 교체 지수 하위 10%는 컷오프하겠다 밝힌 바 있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지역구 현역 컷오프는 최소 규모가 7명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공관위는 서울 송파, 강원 부울경에서 3명, 서울 강남 서초, 대구 경북에서 2명 등 5명을 컷오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텃밭 지역 중에 이제 단수 추천도 경선도 결정되지 않고 심사가 보류된 현역이 가장 많은 곳은 TK인데요. 대표적으로 류성걸 의원, 그리고 송석준 의원, 송원석 의원 등이 있고 PK의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대표를 지낸 김기현 전 대표를 포함해서 보류 대상 의원들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보면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서 권성동 의원, 이철규 의원 등이 지금 지역구 심사가 보류된 상황이고요. 이들 중엔 지역구 조정 가능성 등으로 발표가 늦어지거나 경선이 유력한 경우도 있지만 5명의 컷오프 대상자도 이들 중에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선행 티켓을 거머쥔 현역들 역시 안심할 정도의 상황은 아닌데 공관위가 현역에게 상당한 수준의 경선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권역별 하위 10에서 30%에 해당하는 의원은 경선 득표율 20%가 감산되고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의 의원은 15%를 감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10에서 30%이면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이면 35%까지 경선에서 손해를 보는 셈인데요. 3선 이상 페널티 해당자 중에 경선을 치른 현역은 이현승, 조경태, 주호영, 김상훈, 박덕흠 의원 그리고 홍문표 의원 등이 있습니다. 더욱이 경선 상대가 가산점을 받는 청년, 여성 또 정치 신인일 경우엔 힘겨운 싸움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역구 재배치도 추가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오늘 기자들에게 TK 재배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그쪽에 생각할 때가 지금 몇 군데가 있다. 조만간 될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공천심사 1라운드가 끝났고요. 이제 초점은 컷오프 혹은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권에서 재배치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까지만 놓고 본다면 이 공천 과정, 공천에서 뭐 잡음이 나는 거는 당연하죠. 지금도 사실 국민의힘도 약간의 잡음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 조희진 의원이 가는 김해 쪽에 있는 거기 예비 후보들이 우리가 후보 단일화해서 무소속으로라도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움직임 없이 공천이 너무 스무드하게 갈 수는 없어요. 그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까지만 놓고 본다면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쪽에서 조금 그 공천 잡음이 좀 덜하던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소위 말해서 이 영남권에 배치가 되든 재배치가 되든 누가 되든 여기에서 조금 그 잡음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게 여당의 속성상 야당만큼 그 잡음이 크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대통령실 출신들 이른바 용핵관이라고 언론에서 표현하는 이 사람들의 상당수 거의 대부분이 이 양지가 아닌 험지에 이 경선을 하도 험지에 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지에 이 공천된 사람은 주진우가 하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단수 공천이 되는 전희경 전 의원이라든지 이승환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험지에 이게 단수 공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핵관이라는 사람들의 이 소위 말하는 험지 이 경선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잡음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양지에다가 갖다 배치를 했다면 이건 굉장히 커질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음지에 배치하고 그리고 지금 의원들 현역 의원들 소위 말해서 컷오프 뭐 이런 얘기가 나와도 사실 제가 볼 때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공천 갈등 공천 잡음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3선 이상 동일 지역 그 의원들 15% 감산하는 거 이것도 물론 큰다면 클 수 있지만 그렇게 또 이게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건 끝까지 봐야 돼요. 그리고 경선해 가지고 하면은 승복을 해야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민주당의 공천 소식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천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각종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주말 일부 지역구에서 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친문계 현역 의원이 다수 제외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명계 사이에서는 올 것이 왔다라고 반발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 지도부는 해당 여론조사는 당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면서 선을 긋고 있는데요.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공천 시기에는 다양한 조사들이 행해지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해당 여론조사들을 당에서 진행한 것인지 다른 곳에서 한 것인지 직접 구별해내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명계 사이에서는 해당 여론조사가 비주류를 솎아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친명 지도부가 비공식 회의를 통해서 일부 비주류 현역 의원 컷오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명계 불만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친문 핵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문제가 개파간 화두로 떠오른 마당에 지도부가 밀실 회의까지 열어서 사천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비명계 일각의 주장인데요.
나아가서 조만간 개별 통보될 것으로 보이는 현역 평가 하위 20% 명단에 비명계가 다소 포함이 된다면 공천 내용은 절정에 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부는 오늘 당 공보국을 통해서 비공식 회의에서 공천 논의를 했다는 모 언론의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 이 대표는 비공식 실무회의를 지시한 바 없고 열린 적이 없다고 일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당내에는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공천 진행 상황과 관련해 별도 논의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당무 행위다. 이런 견해도 나왔는데요. 자, 공천을 앞두고 예민해지는 정치권입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는 모양새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47분 전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했다 이런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이수진 의원 제가 알기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비례대표가 한 분은 동작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분인데 아마 동작의 지역구로 둔 이수진 의원인 것 같은데 단톡방에서 이재명 대표와 안규백 의원은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는 엄청나게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국회 부의장을 했던 분이 또 탈당을 한 기억은 저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김영주 국회 부의장께서는 굉장히 자신의 지역에서 다시 한번 선거에 출마 의지가 강했던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어쨌든 탈당을 했네요. 자, 지금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 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밀실 공천 이 막 주장 나오는 거 저는 당사자들이 전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해서 몇 호 회의라고 그러더라 왜 있잖아요. 비밀 회의를 했다. 네. 이 회의의 실체에 대해서는 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데 단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당내에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거나 혹은 재판 중에 있는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련된 루머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론조사 이거는 아직 실체가 제가 있다 없다를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실제로 수도권 어떤 의원은 자기가 전화를 받았대요. 예? 일부 보도에 따르면 모 의원 이름만 표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근데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누가 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왜 그러냐면 선거철에 여론조사 선관위가 굉장히 확실히 관리를 하는데 근데 이 여론조사 그러면 어디서 했지? 이게 궁금은 한데 만일 있었다면 이 여론조사 관련된 건 어떤 문제냐면 친명과 이 비명 그 친문이 될 수도 있고요. 그쪽의 갈등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간단히 얘기한다면 지금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문제 하나. 두 번째는 친명, 친문 간의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이 첫째 문제 만만치 않아요. 예를 들면은 사법 리스크를 받고 있는 의원들 그러니까 검찰 수사 돈봉투 의혹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검찰 수사 받고 있는 의원들 그리고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의원들이 있죠. 노웅래 의원 같은 분들 만약 이런 분들의 공천을 안 준다면 야 그럼 이재명 대표는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각종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이재명 대표는 놔두고 왜 우리만 가지고 이러느냐. 그래서 당에서 공관위 같은 데서 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공천을 줘야 되나? 공천을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젠 또 뭐냐면 야 민주당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구나. 이렇게 돼서 총선이 또 어렵게 돼요. 이 문제 이거 딜레마 심합니다. 두 번째 문제 친명과 친문의 문제 이것도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풀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지금 친문들 같은 경우에 만일 이 갈등이 극대화됐을 때는 지금 탈당을 생각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과연
민주당이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과제는 제가 볼 땐 굉장히 풀기 어려운 과제다.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력이 참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민주당을 탈당했다는 사실은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엄청난 뉴스다. 이 파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근데 이분 탈당해서 어디로 가시나? 한번 그 이우영 아나운서가 이낙연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제가요? 성이 이씨인 거 말고는 어떤 공통점도 없는데. 전 같은 이씨인 줄 알고 정치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모르는 분입니다. 참고로 저랑 신평 변호사님이랑도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예. 자, 마지막 소식 다뤄보도록 성씨가 하겠습니다. 나오니까. 예. 자, 제3지대 세력이 뭉친 개혁신당 합당 초반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와서 기존 개혁신당을 창당한 이준석 공동대표 측과 또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당했다가 개혁신당의 합당 형식으로 합류한 이낙연 공동대표 측이 총선 주도권을 놓고 극심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 선거정책 지휘권 또 배복주전 정의당 부대표 입당 및 공천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앞서서 이준석 공동대표가 선거정책 전반 지휘권 또 최고위가 배 전 부대표에게 비례대표 불출마 선언이나 과거 발언을 사과하도록 결정, 지도부 전원, 지역구 출마 등 3가지를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요구를 했고요. 이낙연 공동대표 측은 선거 총괄의 전권은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인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있고 최고위를 거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배 전 부대표 문제에 대해선 배제의 정치는 안 된다라고 입장을 공고히 했고요. 결국 오늘 이준석 공동대표 뜻대로 이 최고위가 열렸는데 총선 선거 운동 지휘권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위임하고 해당 행위자에 대한 심사위원회 설치한 건 등을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뭐 정치권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갈등을 봉합하려 할 것이다. 아무래도 총선을 50여일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이유영 아나운서는 지금 현재 뭐에 대해서 절박성을 갖고 있습니까? 저요? 결혼? 아니요. 뭐? 축구? 아니요. 뭐? 절박성이요? 절박함. 로또? 로또. 네. 너무 확 들어온다. 네. 예. 제가 로또. 어떤 뭐 투자를 하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네. 사실 로또가 그렇죠. 로또. 네. 요 앞에 가서 한번 사봐요. 내가 언제 사줄게. 네. 근데 이 모든 정치는 정치에서도 절박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난 아까 그 뉴스 보면서 좀 그랬는데 이낙연 대표가 회의 중간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종민 의원이 소리 지르는 소리가 네. 회의장 바깥에 들렸다. 그런데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전두환하고 비교하더라고 김종민 의원은.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감정이 굉장히 극에 달해서 그렇지 일단은 봉합하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갈라지면 이거는 예의가 안 되거든요. 그럼 서로 공멸하는 겁니다. 단지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거기에서의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탈당하는 의원들이 김영주 국회 부의장뿐만이 아닐 거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분들을 이낙연 대표 측 다시 말해서 새로운 미래 측이 계속 흡수를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에는 약간 상황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번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때 상황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저는 쪼개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우영 아나운서는 여기서 작별을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